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경우의 수, 순열 그리고 조합 이 세 가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단원 제목은 경우의 수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순수한 이제 경우의 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순열이라는,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하는 이런 단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뭐 같은 것이는 순열, 중복 순열, 중복 조합, 뭐 이러한 기호까지도 배우게 되는데,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두 가지. 자, 이게 전부 다 다른 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경우의 수 문제 안에 우리가 하나씩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식, 자 기억하세요. 특별한 공식을 이용해서 좀 쉽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순열 P, NPR이죠. 그 다음에 조합, NCR입니다. Combination, Permutation. 자,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죠? 그때는 그냥 원칙적인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합의 법칙과 그 다음에 곱의 법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보시면은 뭐 영어 사전을 얘기하면은 A부터 Z까지, 국어 사전은 기역부터 희역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모음과 자음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적절히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부터 가장 늦게 나오는 것까지 하나씩 다 일일이 어떻게 하겠다? 세워 나가겠다. 그것이 사전식 배열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보면 순열이랑 조합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식을 만들어낸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은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또는이라는 말, 영어로 or죠, 그죠? A 또는 B. 그러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 없는 독립적인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또는이라는 접속사가 있을 때는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B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갑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어떤 메뉴판이 있어요. 메뉴판에서 보면은 면의 종류가 3종류가 있고, 자, 밥의 종류가 만약에 5종류가 있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면 또는 밥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하면 문제에서 또는이 들어갔죠? 그러면 3 더하기 5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내지 않고 내가 면이나 밥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하겠다. 이게 바로 또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적인 해석 방법이. 그럴 때, 자, 면의 종류도 있고 밥의 종류도 있어요. 내가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3 더하기 5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나는 면에서도 하나, 밥에서도 하나. 자, 접속사로 보면 그리고입니다. 면에서도 하나를 선택하고 밥에서도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럼 몇 가지 경우를 나는 선택할 수 있어? 이러면 이제 3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 하나에 밥 5개, 또 면 하나에 밥 5개, 이런 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간단히 곱으로 곱하기를 써서 이제 3 곱하기 5에서 15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동시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잇따라 이어져서 이런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일단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각각 끝이 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더할 것이냐 곱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립하는 것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한 사건의 어떤 경우의 수는 일단 사전식 배열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찾는다. 주사위를 하나 던져요. 몇 가지 나옵니까? 6가지. 동전을 하나를 던집니다. 몇 가지 나옵니까? 2가지. 앞면 뒷면. 이제 이렇게 각각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2가지 사건 있죠. A 사건, B 사건. 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느냐 곱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나누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실전으로 가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바로 필수 예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 01입니다. 자, 필수 01에서는 어떤 문제의 유형이 있냐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한 장을 꺼냅니다. 자, 1번 문제 12의 배수. 자, 12의 배수 그리고 또는 그 다음에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느냐. 자, 우리가 일단은 12의 배수 사건을 A 사건이라고 보고요. 13의 배수를 B라는 사건으로 봅시다. 선생님, A와 B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사건을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앞에 있는 사건, 뒤에 있는 사건으로 나눠준 그냥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다? 또는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 또는. 그러니까 2가지 사건이 각각 나눠졌을 때 아까 얘기했죠? 합의 법칙은 또는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더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건의 개수를. 자, 그러면 12의 배수라는 것은 우리가 12, 24, 36, 48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어도 됩니다. 100까지는. 근데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 100을 12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보면은 8개까지 나눠져요. 8이 16, 8인 8, 96 나머지 4가 남죠. 그러니까 8개까지 나눠진다는 말은 10의 배수가 100 안에 몇 개가 있다? 8개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3의 배수는 나눠보면 되겠죠? 100에 13을 그러면 요거는 7 3, 21 7인치 91 나머지가 9가 남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되고 7개까지 나눠진다는 말은 몇 개가 들어가 있다? 7개가 들어가 있다. 방금 또는 때문에 어떻게? 더해라.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배수의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최소 공배수 개념이에요. 12와 13의 최소 공배수는 우리가 최소 공배수 이렇게 구해가지고 나누려고 보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100을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공약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2번에서 나올 겁니다. 만약에 12의 배수하고 13의 배수가 같이 겹쳐지는 공배수, 그 공배수가 100 안에 존재한다면은 두 각각의 배수를 더한 다음에 빼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12의 배수, 13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두 사건의 공배수가 100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더해서 답을 몇 개? 15개입니다. 라고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에서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자, 또는 여기 나왔고요. 자, 2번 문제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자, 2의 배수 또는 자, 5의 배수입니다. 자, 일단 2의 배수 우리가 A 사건으로 보고요. 5의 배수 B 사건으로 봅시다. 뭐가 왔죠? 또는이니까 일단 더할 거예요. 자, 2의 배수는 우리가 100으로 나누었을 때 100이 아니라 100을 2로 나누었을 때 50까지 나누어 떨어지죠. 100까지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50개가 있습니다. 자, 5의 배수는 빠르게 찾는 방법이죠. 100을 5로 나눴을 때 20개로 나누어 떨어지지. 그러면 여기는 20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또는 때문에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 자, 그런데 여기는 뭔가를 빼줘야 됩니다. 이 빼주는 게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가 뭐죠? 10의 배수예요.
이 10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에 몇 개? 10개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10의 배수가 2의 배수 50개 안에도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의 배수 20개 안에도 10의 배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두 번 더해졌죠. 그죠? 그래서 한 번은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또는 들어가는 배수 문제에서 최소 공배수까지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70이 아니라 얼마? 60개가 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수 문제에서 배수 문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은요. 2번 문제가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문제고, 자, 3번 문제에서는 백과 서로소, 서로소인 카드, 그러니까 카드는 숫자가 적힌 카드겠죠. 그런데 지금 백과 서로소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지. 자, 이건 조금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수와 수 사이의 서로소라는 것은 약수들을 각각 두 수를 구했을 때, 두 수의 약수를 구했을 때 공약수가, 공통인 약수가 1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두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수하고 13이라는 수는 두 수가 서로소입니다. 얘의 약수는 1, 3, 얘는 1, 13. 1 외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게 생기는 두 수를 우리는 서로소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암기를 합니다. 자, 100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돼요. 자, 뭘 기억해야 될까요? 소인수가 지금 2하고 5가 생깁니다. 자, 요 제곱이라는 것은 요 소인수가 두 번 곱해졌다, 두 번 곱해졌다 그런 뜻이고, 일단 소인수는 여기 2와 5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 나왔다는 것은 2의 배수하고 100은 어떻다? 뭔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5가 나왔다는 것은 5의 배수와 어떻다? 100은 또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2의 배수와 5의 배수들은 100과 서로서를 관계가 있으니까 공약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서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나는 1부터 100까지 몇 개가 있죠? 100개에서 빼줍니다. 공약수가 생기는 수들이 어떤 수라는 걸 알았죠?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면은 100과 뭔가 연결이 되고 공약수가 생기니까 서로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들을 빼고 나면 남는 아이들이 뭐다? 100과 서로소가 된다. 요렇게 흐름을 요거는 기억합니다. 소인수 분해하죠. 소인수 찾죠. 걔네들을 제외한 수들이 서로소가 된다. 기억하세요. 서로소 관계 문제입니다. 그럼 요거는 아까 어디서 배웠어요? 2번 문제에서 70개가 아니라 60개 이렇게 따로 구했죠? 그래서 답이 얼마? 40개가 된다. 자, 3번 문제는 반드시 좀 심한 문제입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배수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른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필수 공입니다. 이번에는 방정식이나 또는 부등식 형태로 나오는 문제 유형, 경우의 수 문제 유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z 시 11을 만족하는 자연수. 자, 자연수 xy z의 순서상, 그러니까 x값, y값, z값을 정해주면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11이 되는 조합들을 쫙 찾아낼 수 있겠죠? 그걸 찾아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좀 당황스럽죠? 이거를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중구난방 막 아무거나 막 순서도 없이 막 배열하다 보면은
뭔가 꼭 하나 빠뜨립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식 배열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뭐부터 정해줄 것이냐. 자, 문자가 3개나 있으면 우리가 찾기가 좀 힘들어요. 기억하세요. 문자가 3개 뭐 이상도 있겠지만 일단 문자가 3개만 돼도 우리는 한꺼번에 찾기가 힘들다. 그럼 문자를 2개 정도는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고정할 거예요. 그럼 어떤 문자를 고정하느냐? 뭐 그냥 나는 X부터 고정해야지. 예, 그래도 문제는 풀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는 개수들, 각 문자의 개수, 여기는 1이죠, 여기는 2죠, 여기는 3이죠. 그렇다면은 개수가 가장 큰 문자부터 하나를 지정해 놓고 얘를 이제 1을 지정해 버리면 문자가 2개밖에 안 남죠. 그 상태에서 찾아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자를 지정해 두자. 우리는 뭐를 지정한다? 개수가 가장 큰 문자 Z. 그리고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을 하겠죠. 밑에 확인 체크를 보시면 0이 아닌 음의 정수, 0이 아닌 이제 뭐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되면은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이 아닌 정수하면 0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Z가 1일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자 남아있는 두식 x 더하기 2y가 여기가 1 들어가니까 이거 3이죠. 이항하면은 8을 만족하는 xy를 찾아라. 지금부터 찾으면 돼요. 여기도 이제 문자 y가 다 크죠. 그럼 내가 y가 1일 때는 x가 6이 들어가면 되네. 암산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y가 2가 들어가면 일단 4죠. 그럼 x는 4가 돼서 8이 되고, 그 다음에 y가 3이 되면은 x는 2가 되겠네요. y가 4가 되면은 x는 0인데 얘는 자연수에서 x가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몇 쌍이 존재한다? 3쌍. 여기서 3쌍. 일단 z까지 우리가 확인해보면 총 3쌍.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요거 있죠. 요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6, y가 1, z 여기 1 이렇게 가져오고, 얘 같은 경우는 x가 4, y가 2, z가 1. 얘는 x가 2, y가 3, 그 다음에 z1 고정된 거를 써서 이러한 3쌍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z를 그러면 나는 2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되면 x 더하기 2y가 자 z가 2니까 6이죠. 2항에 하면 11 빼기 6을 하면은 5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z가 1이에요. x 3이죠. 한 쌍 나오죠. z가 2죠. x는 1 한 쌍 나오죠. z가 3이면 x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여기선 지금 개수만 물어보니까 하나씩 찾을 필요는 없고 2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여기는 2가지, 아까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자, 그리고 세 번째 z가 3일 때는, 자 z가 3일 때는 x 더하기 2y가 z가 3더 9죠. 이항하면은 2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y에 1을 넣으면 x가 0밖에 없어요. 여기는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는구나. 즉 z가 4, 5, 6, 7 할 필요가 없구나. 결국은 그렇다면 2가지 찾아놓은 거, 3가지 찾아놓은 거 더해서 총 답은 몇 가지? 5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방정식, 부등식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뭐다? 문자가 3개면 개수가 큰 z부터 고정해 가면서 식을 z를 하나 고정하면 숫자로 고정을 하면 문자 2개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사전식 배열로 찾아 들어가면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문제. 자, 필수 예제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필수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필수 3번에는 자, 2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자, 2자리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리수 문제라고 하는데, 자, 네모로, 자, 여기를 10의 자리라고 보고, 여기를 1의 자리라고 봅시다. 반드시 2자리예요. 그 말은 10의 자리 0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자리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는데, 자, 10의 자리에는 홀수들만 와야 되고 1의 자리에는 소수, 자, 소수가 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소수가 0점 이런 게 아니라 숫자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소수에서 2, 3, 5, 7, 11, 13 이런 수들이 있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내가 10의 자리에 홀수니까 여기는 한 자리밖에 못 들어갑니다. 즉 원래는 0부터 9까지 쓸 수 있지만 첫 자리이니까 0은 쓸 수가 없고, 그럼 1부터 9까지 중에 홀수 뭐 있어요? 1, 3, 5, 7 몇 가지? 4가지. 자, 그럼 소수는 또 한 자리 숫자에는 2, 3, 5, 7 몇 가지? 또 4가지. 자, 두 문제가 합이 아닙니다. 왜 곱일까요? 두 개를 왜 곱할까요? 이쪽 하나 선택해야 되고 이쪽 하나 동시에 선택해야 되겠죠? 둘 다 동시에 선택을 해줘야만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곱해줘서 총 몇 가지? 16가지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쏘리. 1, 3, 죄송합니다. 홀수 9가지 있죠? 4가지가 아니라 5가지. 그래도 문제 끝나기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 4 얼마? 20까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수 문제. 자, 첫 번째 배수, 두 번째 방정식 부등식, 세 번째 자리수 문제까지 경우의 수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약수의 개수입니다. 자, 이 약수의 개수 문제는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감사합니다. 그냥 공식처럼 외워서 끝을 냅니다. 자, 일일이 약수를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찾아냅니다.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360에 약수가 몇 개냐 이 말이거든요. 숫자가 좀 크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쭉 뭐 언제까지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약수의 개수는 뭘 이용해라? 소인수 분해를 일단 이용을 해라. 그래서 360을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자, 이로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소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부터 나누어지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죠. 1은 2, 28, 16. 또 2로 2918, 248, 250. 이제는 2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소수가 3이죠. 2357, 3, 1은 3, 3, 5, 15. 그 다음에 3, 5, 15. 자, 5가 소수니까 끝이 났어요. 그래서 360은 2가 3번, 2의 세제곱. 3이 2번, 3의 제곱 곱하기 5. 5는 1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 됐어요. 그럼 약수의 개수 어떻게 찾는데요? 여기 보면 거듭제곱, 즉 지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다가 하나씩 1씩 더해요. 1씩. 그럼 3에다가 1 더하면 4죠. 2에다가 1 더하면 3이죠. 1에다가 1 더하면 2입니다. 이것들을 다 곱해버리면 24가 나오죠. 이 24가 바로 약수의 개수이다. 선생님, 왜 1씩 더합니까?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2의 제곱, 2의 세제곱 3개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뭐가? 1이 항상 존재합니다.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1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1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의 세제곱하면은 이 세 가지 말고도 1까지 합쳐서 4개로 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뭘 찾을 수 있다? 약수의 개수. 못 풀면은 조금 그렇겠죠. 그러합니다. 이거는 바로 소인수분해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응용했는데 360. 자, 360이라는 어떤 수와 540. 자, 또 다른 하나의 수를 주고, 자, 공약수의 개수입니다.
자, 이 공약수라는 게 360의 약수를 다 써놓고 540의 약수를 다 쓴 다음에 겹쳐지는 수들만 찾아내면 공약수가 되고 그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세어주면 돼요. 하고 싶지 않죠, 그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공약수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물으면 여러분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이 최대 공약수의 바로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은 1번에서 했죠.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런 방법 있었죠. 360하고 540을 자,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고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최대 공약수는 일단 나누어지면 계속 나눕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소수부터 2부터 3부터 나눠도 상관은 없는데 숫자를 좀 팍팍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는 10부터 갈래요. 그럼 36, 일단 54. 자,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5. 이게 6이라는 게 생각되면 나눠지죠. 6, 6에 36, 6, 9, 54. 이래놓고 보면 이제 3. 3, 2, 6, 3, 3, 9. 더 이상은 공통으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10과 6과 3을 곱한 10과 6과 3을 곱한 180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1번 최대 공약수 구했죠?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 자, 180을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는 가장 작은 소수부터 90, 248, 250. 그 다음 소수 3. 그 다음에 5. 소수가 나올 때까지. 자, 그러니까 18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죠.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하라. 그러면 3 곱하기 2. 그래서 18개가 탄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 문제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가지 유형 끝이 났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유형, 길을 찾아가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05 도로 문제라고 합니다. 도로망. 자, 도로망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책에는 A에서 C, 그 다음에 D, 그리고 B까지. 자, A에서 C로 가는데 하나, 둘, 세 가지 길이 있고요. A에서 D로 가는데 하나, 두 가지 길. D에서 B로 가는데 하나, 둘, 세 가지. C에서 B도 세 가지 길이 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 자, 이거는 A에서 B로 일단 가게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시작이 A고 끝이 B인데 이게 두 문제로 나눠지네요. 어떻게? 위로 이렇게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위로 가는 것을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간다. 밑으로 가는 거를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간다. 이렇게 봅시다. 자, 이어가고 있죠. 그럼 일단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 길이 있었고요. C에서 B가 또 세 가지입니다. 이거를 곱하는 이유는 이어져야 여기까지 도착을 하죠. 끝이 나죠. 그러면 각각이 이어서 결론이 나올 때는 곱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9가지. 자, A에서 D는 2가지. 자, 이어갑니다. 곱하기 D에서 B 3가지. 그래서 6가지. 자, 위에 쪽, 밑에 쪽 문제는 끝이 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합의 법칙이 들어가겠죠. 위의 경우 9가지 구한 거 더하기 밑에 구한 거 6가지. 그래서 15가지.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지를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1번 문제였고요. 자, 똑같은 길입니다. 이제 2번 문제는
두 사람이 출발합니다. 동건이라는 학생과 수진이라는 학생이 각각 두 명이에요. A 도시를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일단 우리가 1번에서 A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라고 배웠죠? 15가지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때는 혼자 출발할 때 나는 위로 갈 거야 또는 밑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동건이하고 수진이 두 명이 출발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동건이가 위에, 즉 위의 길을 타고 가면은 수진이는 밑의 길을 타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동건이가 밑으로 가게 되면은 수진이는 위에 쪽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동건이가 위에 쪽으로 간다. 자, 요거를 상황을 볼게요. 동건이가 위에서 갈 수 있는 게 3 곱하기 3이에요. 수진이는 밑에 갈 수 있는 게 2가지, 3가지니까 2 곱하기 3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각각 끝이 났죠? 그런데 둘이가 동시에 얘는 얘대로 가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출발,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9 곱하기 6 해서 얼마? 54. 이게 이제 완전히 한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상황을 바꾸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이제 합의 법칙이 들어갑니다. 이 54의 밑에 거랑 더해져야 돼요. 자, 여기는 동건이가 자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2개, 3개죠. 일단 이어갔고, 수진이는 위로 가죠. 3개, 3개 이어졌고요. 전체적으로도 같이 출발을 하고 있죠.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6 곱하기 9 해서 54. 최종 답안은 2개를 어떻게 한다? 더해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54 더하기 54에서 108가지가 만들어진다. 자, 문제에서 조금씩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얘기했던 것들을 잘 다시 되돌려 보기를 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도로망 문제였어요. 자, 이제 정말 힘든 색칠하기 문제로 가봅시다. 자, 필수예제 06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색칠 문제인데, 옛날에는 최강의 포스를 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형태만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도화지에 이쪽 이렇게 영역을 여기를 A, 그 다음에 B, C, D, E 5가지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방법. 자, 일단 이 그림을 하나 잘 기억하세요. 큰 영역이 하나 있고 밑에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문제 형태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라도 일단 먼저 기억을 해봅시다. 자, 색칠은 우리가 붓을 5개 영역이라서 붓 5개를 하나씩 찍어가지고 한꺼번에 딱 칠하진 않죠. 보통 순서대로 이렇게 칠합니다. 그래서 나는 A 칠하고 B 칠하고 C 칠하고 D 칠하고 E까지 이런 순서로 내가 칠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칠하는 곳은 일단은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A를 먼저 기준으로 보고 나머지는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자, 서로 다른 5가지 색 있죠?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이어가죠? 곱하기. 그럼 B에는 A와 B가 인접해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가 A에 쓰였던 색을 쓰지 못하겠죠? 4가지예요. 또 이어가죠? 자, C 같은 경우는 A에서도 한 가지를 썼고 B에도 썼으니까 C는 자, 뒤에 쪽은 생각 안 합니다. 이제 7은 쪽만 생각하면 2가지가 겹쳐 있죠. 그래서 2가지가 빠져서 3가지.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자, D 같은 경우는 B에 뭔가 칠해도 나는 B하고 D는 상관이 없거든. 그럼 D는 A 칠한 부분,
C27한 부분 두 가지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세 가지예요. 그럼 선생님 E도 똑같습니까? 당근이죠. 네. 5, 4, 3, 2, 1이 아니라 왜 여기 두 개가 3, 3이 됐는지. 자, D는 B하고는 상관없습니다. D에 인접한 부분은 여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아직 칠하지 않은 건 색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곱해서 540가지라고 보면 돼요. 자, 색칠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원리대로 이어서 하나씩 뭐 하겠다? 색칠을 하겠다?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자,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필수 공칠입니다. 자, 지불 방법과 금액입니다. 자, 일단 100원짜리 동전이 지금 한 개가 있고요. 곱하기 1,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10원짜리 동전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곱하기 3, 3개가 있습니다. 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때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금액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아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공식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 것처럼, 자, 영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불하는 방법. 어떤 특정한 금액을 정해준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지불하는 방법. 그 100원짜리 하나 냈어요. 나는 얼마를 지불했다? 1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했죠. 10원짜리 두 개를 썼어요. 20원을 지불했죠. 이런 것들이 다 경우의 수에 한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00원짜리가 한 개가 있다는 말은 두 가지로 봅니다. 왜? 100원짜리를 안 쓴 경우와 하나 쓴 거. 그렇다면 50원짜리가 두 개가 있다면 세 가지. 그죠? 안 쓰는 경우, 한 가지만 쓰는 경우, 두 가지를 쓰는 경우. 10원짜리가 세 개면 몇 가지? 네 가지로 본다는 얘기죠. 그쵸? 이거를 다 곱해요. 약수 개수처럼 다 곱해요. 그 다음에 자, 1을 하나 빼야 됩니다. 1을 빼는 이유는 뭐냐? 이 안에는 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안 쓰는 거. 왜 세 가지죠? 안 쓰는 거 하나 포함되어 있죠? 왜 네 가지예요? 안 쓰는 거 하나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왜 한 가지를 뺍니까? 라고 하면은 이 2 곱하기 3 곱하기 4, 즉 6, 4, 24가지 안에는, 이 24가지 안에는 각각의 동전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게 딱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를 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23가지가 바로 1번에 뭐다? 지불하는 방법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2번에 있는 지불하는 금액은 똑같이 23가지가 아닙니까? 23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불하는 금액이라는 거와 방법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50원짜리 두 개를 썼어요. 그럼 100원이라는 것을 지불했죠?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00원짜리 하나를 썼어요. 100원을 지불한 방법이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원짜리 두 개를 썼던 경우 100원짜리 하나를 썼던 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금액이죠. 금액은 100원을 두 번을 생각했죠. 벌써 금액만 보니까. 아, 그러면은 겹치는 경우 다 빼줘야 되겠네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게 좀 더 난이도가 높아요. 이때는 겹칠 수 있는 금액의 동전을 뭔지를 찾습니다. 10원짜리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50원하고 겹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50원짜리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00원이라는 금액하고 겹쳐지죠. 그죠? 그러면 겹쳐지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100원, 큰 금액을 없앱니다. 그럼 100원짜리가 하나 없어지니까 50원짜리가 다시 몇 개가 더 생겨요. 두 개가 생겨서 총 몇 개? 4개의 50원짜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배운 대로 지불하는 방법을 구합니다. 그러면 50원짜리가 4개니까 5가지죠. 5가지. 아까 왜 5가지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곱하기 10원짜리 3개니까 4가지. 그죠? 그리고 1 빼는 거는 여전합니다. 그럼 여기가 20 빼기 1이니까 답이 얼마? 19가지. 이렇게 하면 답이 완성이 돼버립니다. 이유는 내가 잠깐 설명했죠. 겹쳐지는 금액은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불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솎아내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금액은 겹쳐지는 금액이 있다면 높은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환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불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겹쳐지는 금액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의 경우에서는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열로 접근해 볼게요.